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6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아침에 그 미국 시장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을 텐데요. 의외로 종가가 아침 시세보다 이렇게 조금 오르면서 끝나주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렇게 시장에 스며든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는요, 마이너스 0.04%, 236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밀려서요, 마이너스 0.73%, 71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오늘 거래소 기준에 있을 때 한 7조를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조금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얼른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50일 선이거든요. 50일 이동평균선.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수급선이라고도 그러죠.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최근 시장은 요 50일선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약세장일 때는 항상 이렇게 50일선 아래에서 일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서 이 50일선에 살짝 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거든요. 50일선을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50일선이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이 근처만 간다고 그러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그 지수 추이를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미국 시장이 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매물을 받고요. 종가에 이렇게 다시 강하게 턴을 하면서 이렇게 끝나줬습니다. 종가에 이렇게 강하게 턴을 하면서 끝나는 시장은요, 그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작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51선 부딪히면서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악재는 많지만 그래프 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월봉을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월봉은 말 그대로 이제 한 10년 동안 그림을 이렇게 매월 봉우리 하나씩을 이렇게 그려서 이어놓은 겁니다. 아주 긴 추세죠. 긴 호흡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얼른 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요 추세 바닥, 여기서는 항상 반등을 해주더라. 이 추세는 10년 동안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됐다 하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시장 수급에서는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10년 바닥, 그래서 지지선이 이번에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 시장도 지금 수준에서 대충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매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은행 총재 되시는 분이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반도체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다. 그때가 바닥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죠. 많은 자료나 그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6개월 내지 1년 앞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요. 내년 1분기, 늦어도 2분기 초반, 이때쯤에는 주식시장이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때쯤이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기라고 그래봐야 지금 이제 금년 다 끝났기 때문에요. 한 보름 있으면 이제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 그래서 지금부터 좋은 종목을 서서히 조금씩 사들어가도 되는 시기 아닌가.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그러고 악재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서 좋다. 물론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말고 매수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수급은요, 외국 애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그동안에 쭉 외국 애들이
근 한 10여일 동안 매도 우위였는데 오늘은 거래소에서 한 2,900억 정도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 거가 조금 눈에 띄고요. 개인들이 한 1,000억 정도, 기관은 여전히 한 4,0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 애들이 다시 매수 우위로 이렇게 들어왔다. 물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50일선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준 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요 50일선에서 지금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오늘 외국 애들이요. 삼성전자를 한 2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수 상승에 이렇게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그 전체 주식시장을 앞서서 보여주는 선행성 성격도 있고 또 대표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50일선에서 강하게 양봉을 내주면서 외국 애들이 한 200만 주 넘게 매수에 가담한 것은 다음 주 시장 또 연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비록 그렇게 크게 반등한 것은 아니지만요. 종가에 이렇게 강하게 돌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46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 없습니다. 큰 변동 없는데요. 연초 대비 65조 예탁금에서 지금 이제 46조니까 20조 가까이 돈이 빠져나갔죠. 우리 시장 수급이 여기에서 지금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이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수급에서 가장 그 중요한 요소에서 좋지 않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한 2달 동안 외국 애들 돈 들어올 때 이렇게 강하게 돈들이 유입이 됐다가 최근 한 보름 동안 이렇게 급하게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이틀 정도는 살짝 이렇게 돈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92조에서 94조 단위까지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돈들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은 예탁금이 기관 수급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들이 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 같은 경우요.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 보면요.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21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죠. 패드에서 그 어제 얘기한 걸 보니까요. 내년 미국 그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한 1.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시 0.5%로 대폭 하향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아주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우가 그동안에 이렇게 힘차게 올랐다가 어제 이렇게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나면서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 선방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조금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맛이 있었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S&P 500도요.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그 1.8%니까요. 우리 시장보다는 좋지 않았죠. 미국 시장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만도 오늘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 0.18%. 항생만 오늘 플러스가 났어요. 0.7% 플러스가 났습니다. 최근에 항생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이렇게 야무지게 올라주는 맛이 있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했었죠.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주식인데 그만큼 이번에 반등폭이 크고 또 오늘 같은 날도 플러스 0.68 아시아권 다른 시장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천종합지수 오늘 마이너스 0.85%
우리하고 비슷하죠. 또 이렇게 참고 삼아서 보여드린다고 그러면 독일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음봉이 아주 기분 나쁘게 밑으로 쭉 뻗었습니다. 이런 거는 뇌도 신호죠. 프랑스 그래프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그 시장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서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제 애플이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요.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애플이 어제 4.6% 빠졌습니다. 어제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는데요. 애플 시총이 거의 지금 3천조 가까이 돼요. 달러 강세의 그런 영향도 조금 있겠죠. 우리 거래소 전체 지금 시총이요, 1900조가 안 될 겁니다. 최근에 빠져가지고. 그만큼 큰 기업인데 어제 이제 4.6%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추세선 하단에서는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지, 이게 그 미국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또 플러스 0.5% 올라줬어요. 그래서 테슬라 그 흐름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2차전지 셀이나 소재업체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기 때문에 테슬라 이 주가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살짝 반등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은 것인지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애플과 함께 테슬라는 같이 이렇게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프만 이렇게 보면서요. 우선 이렇게 오른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호텔신라가 오늘 3.2% 올라줬습니다. 근데 그래프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거는요. 요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온 모습이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호텔신라가 가장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텔신라는 그동안에 수급면에서요. 공매도가 롯데 관광개발 다음으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전체 그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 공매도가 상환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외국 애들이 이렇게 오늘도 한 10만 주 샀네요. 매수 우위한 거는 이 중에 대부분은 저는 그 환매수,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이렇게 팔아놓은 주식들을 다시 사서 갚는 그런 환매수 물량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호텔신라가 모습이 이렇게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요. 코로나에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런대로 실적이 유지가 되는 그런 그 종목입니다. 실적 제가 보여드리게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1188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179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국면에서 첫 해에 마이너스 1800억이 났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반전한 거죠. 금년에도 작년 수준 지금 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업종이라든가 또는 뭐 극장, 카지노 이런 쪽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적자 폭이 굉장히 큰 것에 비했을 때 호텔신라는 영향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면세점 쪽에서는 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호텔 이쪽 숙박 이쪽에서는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겠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요. 공매도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환매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요 매물대가 아주 짧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담이지만요. 지금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 그 방한 문제도 조금 언급이 됐다고 그래요. 가벼운 얘기 같지만 항상 가능성은 열려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호텔신라 지금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좀 주춤했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덴티움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에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매출액 한 50% 이상을 올리고 있죠. 근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꾸준히 잘했어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거기다가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는 거의 그 개발이 안 된 그 초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덴티움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데 또 베트남 쪽에서도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도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초기 시장인데요. 베트남도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우리 인구의 한 거의 2배가 되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덴티움이 그쪽에서 또 시장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 또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 덴티움은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또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이 한 10만 원인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9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 또 성장성으로 봤을 때 덴티움은 아직도 가지고 가볼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내년에 또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하이텍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앞선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합자회사 해가지고 해외 진출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IRA하고 조금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그럽니다. 현지에서 이제 그 폐배터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니켈, 크롬 이런 것들을 망간 이런 것들을 재생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배터리 셀 업체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달리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성일 하이텍이 지금 7월 달에 상장을 해서 한 9만 원대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16만 원까지 거의 2배를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서요. 그건 한 30%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동안에 손도 많이 바뀌고 수급이 많이 좋아졌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11만 원대라고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11만 원대 가격이라고 그러면 사놓고 한 1년 정도 묻어두면 이런 주식도 좀 수익이 좀 나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국면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SPG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이렇게 그거 보면요. 요 추세선 지금 하단에 부딪혔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에서 미끄러질 것 같지 않다. 이유는 로봇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타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대체로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안 됐는데 성장성만 이렇게 높게 보죠. SPG는 그런 쪽에서 또 좀 차별화가 된다. 감속기 또 소형 모터 이쪽에서 기술이 예전에는 일본이나 독일하고 비교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SPG가 다 따라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 쪽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수출을 한 70% 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또 그 회사 그 IR도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종종 하면서 주가 관리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22,000원 고점에서요. 지금 17,000원이니까 그건 한 20% 넘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또 들어가 볼 만한 가격 아닌가. 요 종목은 제가 한 1년 넘게 9,000원대에서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 들어보신 분들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마땅히 종목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SPG 같은 거 그냥 사놓고 기다려보면 내년에도 아마 기회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대형주 중에서요. 그동안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그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왔다고 그러면 그런 대형주 흐름에서 그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요. 하이브입니다. 근데 하이브가 오늘 한 4% 정도 올라줬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예전 그 제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저점을 높여가죠. 이런 것은 조금 인위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다.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지금 매물 집중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짧은 매물대인데요. 여기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지금보다 살짝만 더 올라준다고 그러면 거의 이렇게 매물대가 없습니다.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거래 없이 쭉 빠진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물대가 얇은 주식은 그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건드려주면 쭉쭉 올라가 줄 수 있는,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종목이다. 하이브는 또 내년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제 BTS 입대 문제, 요게 이제 가장 그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 정도 악재는 제가 보기에 다 이제 적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이브가 우리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봤을 때, 항상 그 대표 기업은 탑픽 종목들은 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요, JYP도 그렇고 다 좋은데 어쨌든 하이브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거 아닌가. 그래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욕심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 네,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도 수반이 되면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빠진 그런 소외된 주식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눈에 많이 띄고요. 또 최근에는 또 5G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맛이 있습니다. 제약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두루두루 이렇게 보시면서 실적만 된다고 그러면요, 주가가 지금 다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또 내년 초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주식들 사 모아가면 또 내년에 그런 대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세장에서 쫓아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서 좋은 주식을 남들이 팔 때 싸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쌀 때 이렇게 사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